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클링 와인의 품종과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샴페인은 북위 48도에서 49도 사이에 위치하며 파리에서 동쪽으로 약 150에서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파리 중심부에서 운전으로 약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부르고뉴의 북쪽에 위치하여 거리는 200에서 300km로 약 3시간에서 4시간 운전 시간이 소요됩니다. 스파클링 와인과는 달리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샹파뉴 AC 하나의 등급 명칭만 존재하며 전통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포도 품종은 피노누아, 샤르도네, 피노 메니에만 한정하여 생산됩니다. 샹파뉴는 서늘한 대륙성 기후로 포도의 당도는 낮고 산도는 높아 스파클링 와인의 기본 와인을 만드는 데 적합한 곳입니다. 서리 관리가 필수이며 포도원은 서리 방지를 위해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고 백악질 토양으로 우기에는 배수가 잘 되고 건기에도 충분한 물을 함유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개의 주요 하부 생산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따뉴 드 랭스, 코트 드 바르, 여기는 피노누아가 가장 많이 재배됩니다. 코트 드 브랑, 코트 드 세자는 샤르도네를 전문적으로 재배합니다. 발레드라 마르네는 메니에를 재배합니다. 피노누아가 유명한 구릉지인 몽따뉴 드 랭스 근방인 랭스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랭스 대성당은 프랑스 대관식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샴페인을 만드는 세 품종은 브랜딩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샤르도네는 높은 산도와 섬세한 기포, 꽃과 감귤류 과일 풍미, 피노누아는 바디감과 피니쉬, 숙성 잠재력과 구조감, 붉은 과일 풍미, 피노 메니에는 과일 풍미를 주는 부수적 역할을 합니다. 수확된 포도는 포도원 생산자에게 대부분 샴페인 하우스로 옮겨 샴페인을 생산합니다. 샹파뉴에서 가장 큰 샴페인 생산자는 자체 포도를 재배하거나 자체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샴페인 하우스는 블렌딩하기 전에 소규모 포도 재배자로부터 포도 또는 기본 와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구입하여 2차 발효를 유도하고 숙성하고 이 와인을 하우스 레이블로 판매합니다. 예로서 모엣 앤 샹동 샴페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샴페인 하우스의 와인은 블렌딩을 통해 매년 빈티지에 관계없이 하우스 스타일의 일관된 샴페인을 만들며 최소 숙성 기간은 15개월입니다. 반면 빈티지 샴페인은 말 그대로 샴페인이 단일 빈티지에서 생산되고 라벨이 붙습니다. 생산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해에만 생산되며 빈티지 샴페인에 요구되는 최소 숙성 기간은 36개월입니다. 프레스티지 큐베는 제조자의 생산 와인 중 최고의 와인입니다. 대부분 빈티지 와인으로 최상급 포도를 기반으로 생산합니다. 참고로 큐베는 압착기에서 최초로 추출된 가장 순수한 포도즙을 말하며 나머지는 타유라고 합니다. 최고급 샴페인은 큐베만 사용합니다. 크레망은 샴페인과 같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샴페인 지역 외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을 말합니다. 앙금 접촉은 샴페인은 최소 12개월인데 반해 크레망은 최소 9개월입니다. 크레망 산지 중에 루아르밸리, 알자스, 부르고뉴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망 드 루아르의 경우 루아르밸리 부분에는 슈냉블랑 100%를 사용하며 슈냉블랑은 천연 산도가 높아 스파클링 생산에 적합합니다. 레몬, 모가, 배, 꿀, 카모마일의 독특한 풍미를 가집니다. 루아르밸리 소미르는 까베르네 프랑, 슈냉블랑과 샤르도네 크레망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루아르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 소비뇽 블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레망 달자스에서 모든 프랑스 크레망의 50% 이상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산도 높고 풍미 중성적인 피노브랑을 베이스로 블렌딩합니다. 강렬한 아로마를 가진 미숫과 게브르츠 트라미너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크레망 두 부르고뉴는 샴페인 바로 남쪽에 있으며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기반 와인의 스틸 버전으로 유명합니다. 까바는 스페인의 전 지역에서 생산되나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의 페레데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전통 방식이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카바는 스페인에서 디오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1970년 와인 메이커들은 프랑스 샴페인과 차별하기 위해 카바, 스페인어로는 저장고를 의미하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마카베오, 파레야다, 자렐로 포도의 브랜딩을 하여 만들어집니다. 까바는 미디엄 바디 일반적으로 드라이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산도는 샴페인보다 약간 낮으며 레몬, 라임의 시트러스 향, 미네랄 및 아몬드 풍미가 있습니다. 한편 까바는 샴페인에 지불하는 것이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아스티 스파클링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방에 위치한 유명한
바롤로 디오시지 이웃인 아스티 디오시지에서 생산합니다. 아스티 방식으로 생산하며 포도 품종은 미스카 블랑 아프티그랭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모스카토로 부릅니다. 모스카토는 화려한 아로마가 특징으로 아로마를 훼손하는 효모 앙금에 의한 자가 분해가 발현하지 않도록 생산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보통 12%이고 드라이인데 반해 아스티는 스위트하며 알코올 도수는 대략 7에서 7.5%이며 어릴 때 음용합니다. 피에몬테에서는 세미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인 아스티 스푸만테와 모스카토 다스티 두 가지를 생산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EU 기준 최소 3기압이 압력이어야 하며 샴페인은 6기압이고 아스티는 3.5기압입니다. 참고로 모스카토 다스티도 아스티 방식으로 제조하나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5%에 도달하면 중단됩니다. 따라서 좀 더 달고 약간의 기포가 있는 1기압 이하의 스틸 와인입니다. 가벼운 세미 스파클링 와인, 즉 프리잔테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북동부 이탈리아 베네토와 프리울리 지역을 포함하는 스파클링 와인을 프로세코라고 합니다. 2차 발효는 샤르마라는 탱크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합니다. 중성적인 포도 품종인 글렐라 포도를 사용합니다. 이 와인은 기포가 다소 크고 발효 중 냉각 및 여과를 통해 약간의 잔당이 발생하며 샴페인, 카바보다 잔당 수준이 조금 높고 중간 산도로 청사과 멜론의 신선한 풍미를 가지며 효모의 자가분해 과정 없어 토스트, 빵 등의 풍미가 없습니다. 생산지는 프로세코 디오시는 베네토, 프리울리, 프로세코 디오시지는 꼬벨리아노 발도비아데네입니다. 이번 2024년 개정판에 다음에 추가되었네요. 프로세코 디오시에서도 스파클링 로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글렐라 품종을 주종으로 피노누아 최대 15%를 소량 블렌딩해 생산합니다. 라벨을 주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위 라벨 와인이 포도 품종 이름과 와인 생산 지역을 적으시오. 네, 글렐라 베네토이죠. 두 번째, 프로세코 와인은 탱크 방식으로 사용하여 만든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2차 발효에 있어서 탱크 방식이 전통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2차 발효를 비활성 가압 탱크 안에서 하며 병 숙성을 통한 효모 자가 분해 덕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로 어리고 신선할 때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탱크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과 다른 점을 풍미와 스타일 면에서 서술하시오. 네, 더 저렴하고 신속하며 노동 집약성이 낮기 때문에 인기 있는 양조 방식으로 효모 자가분의 풍미는 없고 신선한 과일 풍미를 가집니다. 기본 와인의 풍미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독일 스파클링 와인을 젝트라고 합니다. 와인은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발효하는 탱크 방식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세계 전통 스파클링 와인의 대부분은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로 만들어지지만 특히 리슬링으로 만든 젝트가 특화됩니다. 프리미엄 리슬링 제트는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리슬링 고유의 높은 산도와 꽃, 사과, 복숭아 등 풍부한 과일 아로마는 스파클링 와인 베이스로 매우 적합합니다. 이제 신세계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신세계 스파클링 와인을 위해서는 첫째, 알코올 도수는 낮추며 완숙한 풍미를 발현하고 두 번째, 높은 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서늘한 기후가 있는 포도 산지를 찾아야 합니다. 공동 포도 품종으로는 피노누아, 샤르도네를 사용하며 이외에 특산 포도 품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고급 스파클링 와인은 남극에 가장 가깝고 남극해 영향을 받아 가장 서늘한 떼즈메이니아, 차가운 남극해 영향을 받는 야라벨리와 고도의 영향을 받는 에드레이드 힐스에서 생산됩니다. 문제로 위 서늘한 지역이 스파클링 산지로 선택한 이유를 기술을 하시오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늘한 지역은 당도와 산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며 이에 따라 풍미도 서서히 진행된다. 더운 지역은 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당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샴페인의 제조를 위한 품종은 산도가 높고 기본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이 좋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동일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럼 호주에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품종을 사용하여 로제 스파클링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피노누아 와인부터 껍질과 접촉하여 지난 세기 기본 와인을 만든 후 피노누아 샤르도네 기본 와인을 혼합하면 되겠죠. 이후 리퀴어드 띠라지를 첨가한 후 전통적인 방법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제조하면 됩니다. 스파클링 와인의 로즈 와인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가 나오면 짧은 시간에 답변을 쓰기가 어려우므로 WSET 3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가상 질문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반구에서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서늘한 해양 미풍이 부는 해양성 기후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서서히 숙성됩니다. 강한 아로마 품종인 쇼비뇽 블랑은 탄산 주입 또는 탱크 방식으로 생산하여 아로마 풍미를 보존합니다. 말버러가 전통 방식으로 샤르도네 플러스 피노누아 베이스로 가장 많이 생산하며 센트럴 오타고, 기스본, 혹스베이에서도 생산됩니다. 남아공의 와인은 캡 클라스크, 메소드 캡 클라스크는 제조 과정으로 이번 개정판에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전통 방식을 사용해 생산된 스파클린 와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메소드 캡 클라스크 라벨로 표시되며 최소 9개월 숙성됩니다. 웨스턴 케이브 전역에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조달되며 블렌딩한 최고급 MCC를 생산합니다. 미국은 고급 스파클링은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베이스의 전통 방식을 채택하며 바다에 의한 냉각과 나바로 강의 경로에 따라 안개가 밀려 들어와 서늘한 해양성 기후를 갖는 앤더슨 밸리와 산파블로만에서 불어오는 안개와 바닷바람의 냉각 효과로 인한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갖는 로스 까네로스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끝으로 이번 2023년 개정판에서 매우 오래된 스파클링 와인 제조 방식인 앙세스트랄 메소드가 최근에 들어와 와인 에오가스에서 내추럴 형태의 와인 유행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앙세스트랄 메소드를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처럼 오래전 방식으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차 발효를 대형 탱크에서 진행하다 1차 발효가 완료되기 전 온도를 냉각시켜 효모를 휴면 상태로 만듭니다. 이 경우 아직 알코올로 분해되지 않은 당분이 남아있는 와인이 됩니다. 이후 판매될 병으로 병입하여 코르크가 아닌 크라운 캡으로 봉입합니다. 그 결과로 병 속에서 다시 깨어난 효모는 잔여 당분을 가지고 병입 상태에서 계속 발효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여 스파클링 와인을 만듭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발효 단계를 한 번만 거치므로 2차 발효를 위한 당분과 효모의 정제물인 리퀴어드 띠라지를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와인은 자연스러운 스파클링이라는 뜻인 페투양 나트렐 또는 펜낫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펜낫은 제조 과정에 탱크에서 병으로 너무 빨리 옮기면 이산화탄소가 병에 너무 많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당히 발효가 진행된 상태에서 병으로 옮기면 당분이 별로 없어 병에서 기포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효모만을 이용한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우며 풍미를 예측할 수 없어 오히려 인기가 좋습니다. 이로써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